안녕하십니까, 최종현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5월달에 시작되고 있고요.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월초 장세에 기대를 했었는데요, 예상만큼 강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실망을 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주가지수 20포인트 하락한 3127포인트, 거래량은 10억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이에요. 개인이 5,800 매수하고요. 외국인이 4,400 매도, 기관이 1,390 매도했어요. 금융 투자가 많이 팔았네요. 투신사는 300 매수했는데요. 글쎄요, 오늘 펀드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웬일로 33억 매수했네요. 이런 날 좀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기금 좀 잘 좀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있어요. 고점 대비 한 2200에 3200였나요? 3200에서 3120, 그러면 대략 한 100포인트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3% 빠졌는데요. 지금 심리적인 압박감은 참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뭐 종목마다 등락이 엇갈려서 그럴 수 있겠으나 어쨌건 지금 4월 말 5월 초 나흘 연속 긴 음선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충격은 이날부터 맞았죠. 이날 4월 21일 날 긴 장대 음선 한번 얻어맞고 나서 일시 반등은 있었으나 큰 의미가 없었고요. 연일 하락하는 모습 마음이 무겁습니다. MACD 소나를 쭉 봤는데요. 작년 11월 달 11월 초에 매수 신호 나왔다가 2월 달에 매도 신호 나왔고요. 4월 초에 매수 신호, 4월 한 달간 매수 신호 나왔다가 이제 또 핑크빛선 아래로 잠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은 매도 신호가 쭉 나올까요? 사실 제 경험상 5월 달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괜찮은데 이걸 알고 본다는 게 참 불안한 거죠. 항상 이렇게 봄철 5월달 돼가지고 바깥의 날씨는 참 좋은데 증권사 시절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창밖을 볼 때 암울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밖은 평화로운데 증권사 사무실은 분위기가 어두웠다는 거, 그런 느낌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잠시 추억에 좀 잠겨봤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0포인트에서 400, 500, 450포인트 가는 것도 봤고, 또 1400에서 또 200포인트 빠지는 것도 봤고, 뭐 이때는 외환위기까지 겹쳤었죠. 이런 것도 봤고, 2400 갔었나요? 2200 갔다가 1000포인트까지 1년 만에 폭락하는 것도 봤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겨우 3% 빠졌는데 저도 참 어쩌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종합주가에서 이렇게 빠졌는데요. MACD, 뭐 소나타 T로코, 여러분들 뭐 좋은 얘기를 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OBV 차트도 직전 저점을 깼고, 아직까지 여기는 위에는 있으나 일단 모양새는 이걸 우리가 D 신호, D 마크, 어떤 분산 효과가 일단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주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우리가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반등 시 물량을 줄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글쎄요, 빠지면 한 3000포인트 61선 있는 3100포인트 정도 아닐까 싶어지는데요. 일단 여기서 멈춘 다음에 또 일시적인 반등 오고가고 좀 주어지겠죠. 시간을 좀 더 길게 본다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횡보 내지 좀 거래량 추이를 봐서도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염두를 둬야 하지 않을까. 뭐 계절인 만큼 5월, 6월, 7월 썩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는 일단 삼가하시고요. 좀 보류하시고요.
반등 시점을 이용하는 물량을 좀 축소하는 전략 한번 취해보고 싶습니다. 거래량 현대건설에요. 지난 4월 말에 한번 얻어맞고 나서 오늘 살짝 장중에 반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반등을 주길래 웬일인가 봤다가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폭에 비해서는 참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세 발의 피?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작은 얼레예요. 긴 장대 음선의 작은 얼레. 이따 보이겠지만 현대제철도 좀 이런 모양새들이에요. 한번 얻어맞고 나서 오늘 이런 모양새인데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내일 긴 장대 양선이라도 이 음선의 절반이라도 한번 나와준다면 샛별령 그래가지고 반등하는 모습인데 내일 하락 출발해가지고 61선을 건드려 버리면 모양이 참 안 좋아지죠. 61선 닫고 올라가면 좋겠으나 61선을 깨버리면 현대건설도 이제 조정 국면 그동안 참 즐거웠구나. 3월달 저점 대비 고점까지 해가지고요 한 30% 정도 지금 20-30% 좀 빠져가는 거거든요. 21선 좀 오면 한 30% 수준 되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오늘 줄어버렸고 MAC도 이렇고 뭐 손은 아직까지 살아있는데요. 내일 향방 한번 더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좀 돌았으면 좋겠는데요. 뭐 지난 주말 음선이 너무 커버렸죠. 이게 좀 부담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인데 GS건설도 지난 주말 얻어먹고 나서 오늘 작은 봉우리 뭐 현대건설이나 같은 모양새요. 근데 얘는 현대건설은 그래도 좀 상승폭이라도 컸죠. 얘는 상승폭도 작다 보니 지난 주말 하락하면서 21선을 그냥 이탈해 버렸어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요. 아마 현대건설, GS건설 내일 같이 움직이겠죠? 반등할 것인지 이탈할 것인지 이탈한다면 의미가 없죠. 네, 그동안 상승했던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추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L건설 얘는 뭐 상승이 없다 보니 하락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요.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동향 보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밑에 꼬리 달고 살짝 들어왔은 거 봐서는 얘는 이제 옆에서 좀 횡보할 모습 보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 그것도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큰 의미는 또 없어 보입니다. 한진중공업이에요. 얘는 뜬금없이 여기 8,000원 저항받을 줄 알았더나 지난 주말에 급등, 오늘 수폭 상승 이런 모습인데요. 뭐 나쁘지는 않죠. 올라가면 다 좋은데 아마 STX 제가 토요일날 보여드렸던 STX 중공업이 오늘 상한가 쳤어요. STX 중공업이 옛날 대우중공업이죠. 만원짜리. 지금도 주가가 만원이더라고요. 딱 사기 좋은 그런 종목이죠. 좀 대단한 세력이 글로 붙은 것 같습니다. 아마 STX 중공업 뜨다 보니 뭐 한진중공업 같은 중공업이다 보니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크게 증가해 줬고요. 이게 올라가 줘야지 여기서 얻어맞아 버리면 이 9,000원은 또 한두 달 동안 또 저항선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량 거래량이 화가 될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것도 내일 향방에 따라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아래 꼬리 단가 봐서는 좋지는 않죠. 긴 장대 양선의 우아래 꼬리는 내일도 비슷한 거 달지 않겠어요? 이런 꼬리 비슷한 거? 그러면 긴 막대 위에 나무 위에 까마귀 또 두 마리, 빨간 까마귀 뭐 파란 까마귀가 생기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내일 또 장 흐름이 또 기대가 됩니다. 코오롱 글로벌인가요? 거래량이 너무 안 좋죠. 이날 장대 거래량 이후에 계속 안 좋아지고 있네요. 이런 종목이죠. 이 꼬리가 워낙 커가지고요.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은 이 꼬리 안에서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블랙 꼬리 되겠죠. 그래서 지금 24,000원서부터 이 3만원 사이에서 폭이 이 정도만 20% 정도 되나요? 30%? 이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 동안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무슨 종목 있나요? HSD 엔진
글쎄요, 얘도 토요일날 그 STX 중공업이랑 같은 뭐 동종업종 그러면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요거 보면서 큰 의미가 없다 싶었는데 지난 주말 오늘 같은 긴 장대 양성이 나와버리네요. 거래량도 좋고요. 아마 STX 중공업, STX 엔진, 뭐 HSD 엔진 같이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보도록 할까요? 현대차를 또 꺼내놨네요. 오늘 현대차가 양선이 나왔어요. 2.8%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 이거는 펀드 자금이 들어온 걸로 판단됩니다. 그 투신사 일부에서 매수가 좀 있었죠. 그 펀드 자금 들어온 것 중에서 오늘 현대차 매수한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뭐 내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으나 4월 달에 펀드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아니면 뭐 내일까지 아닌가 싶어져요. 오늘도 꼬리다고 좀 내려왔죠. 그래서 내일까지라도 좀 반등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해주고 있죠. 누군가가 좀 매집은 하락할 때 누군가 매수는 하고 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슬프겠으나 현대차가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뭐 기대를 계속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거든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게 24,000원까지 갔다 왔죠. 23,500원, 24,000원 이 정도 한번 목표로 해서 네. 대부분 제가 보기에 1월 달에 매수했다라기보다는 2월 달에 많이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반인들이 아마 이때 많이 신용 걸었을 걸로 판단되거든요. 24,000원, 25,000원 사이에서 매수했을 걸로 판단돼요. 그러면 직전 고점 언저리 24만원, 25만원 사이에서 매수했을 걸로 판단되는데요. 한 23만원 가까이 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 다는 팔지 마시고요. 일부 축소해보는 것도 어떻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대형주는 쉽게 빠지지도 않고요. 항상 팔기를 줘요. 그리고 현대차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에 가서 보면 올 11월 달, 12월 달에 가서 보게 되면 이때 매수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5% 내지 10% 이상의 수익률은 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은행에 예금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래도 혹시 23만 원대 이상 오면 일부 한 20% 정도 이렇게 한 번씩 분할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방향성은 잡힌 것 같고 오늘 이게 상승했던 거는 월 초장세 펀드 자금이 유입된 것이 아닌가 싶어져요. 오늘 이렇게 플러스 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 팔지 마시고요.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NC소프트 아까 23만원 뭐 근처 안 오면 기다려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팔고 싶은 금액에 팔아야죠. 현대차가 뭐 없어질 회사도 아니고요. 그냥 은행에 예금시켰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제가 이게 지금 하면서 저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포인트에서 반토막 났고 1000에서 450 가고 깡통 정리 한 서너 번도 계속 지켜봤었고 근데 지금 제 방송 보는 분들이 그 초보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짧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길게 보시는 게 좋아요. 현대차는 우리가 은행에 적금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NC소프트예요. 이렇게 폭락하는 주식도 있잖아요. NC소프트 같은 좋은 회사가. 얘는 80만원 가야 돼요. 그래야 얘가 멈추던 걸 하죠. 그렇죠? 예, 이런 종목도 있으니까요. 오늘 반등하다가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물량받았죠? 종목들입니다. SK 하이닉스 오늘은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상위 두 번째 종목이잖아요. 삼성전자 사면서
SK 하이닉스 사고, 현대차 사고, 뭐 LG전자 사고, 기아차 사고 오늘 그러지 않았을까요? 펀드 자금들이. 그 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냐면요, 펀드 자금은요 무조건 시가총액 상위 10에 들어간 종목들은 무조건 사야 돼요.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종합주가에서 수익률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사냐 묻지 마세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 공식이에요. 펀드는요 종합주가에서 수익률 따라가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무조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5개 또는 10개까지는 기본적으로 산다 보시면 됩니다. 펀드는. 네. 이것도 그렇게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현대차 사듯이 오늘 SK 하이닉스도 매수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얘가 둥그렇게 원형 천진형 펀드매니지 이런 거 개념이 없죠. 차트 보겠어요. 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죠. 설마 펀드매니저가 모르겠느냐?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 펀드 가입 안 해요. 대한민국 펀드매니저 수준들을 알기 때문에요. 전 펀드 가입 안 합니다. 걔네들한테 맡기느니 그냥 우리 집 고양이가 찍는 거, 우리 집 고양이 참고로 6마리 있거든요. 6마리 키워요. 고양이들이 그냥 고르는 거 그냥 매수하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얘도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죠. 135,000원 언저리까지. 네.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현대차도 한 반등 나와주고 얘도 좀 반등 나와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언저리, 이 정도 언저리까지. 그리고 또 빠져야죠. 빠지더라도. 근데 거량이 증가한 걸 봐서는 여기서 좀 멈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설마 SK 하이닉스가 둥그렇게 밀리지는 않겠죠. 그런 모양새입니다. 매수는 아닌 걸로 판단되고요. 034 오늘도 보니까 그 예탁금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돈을 빼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관 투자가 연기금이 계속 팔면서 현금을 좀 빼버리는 건지 예탁금이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빠지는 이유가 돈을 빼는 것도 있고요. 기관이 팔면서 개인이 매수하다 보니까 매수 자금으로 주식으로 전부 다 예탁금이 주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지금 설마 돈 빼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고요. LG 디스플레이인가요? 크게 손해난 투자자들이 없고 그래도 한번 기다를 걸어봤는데 그냥 밀려버리는군요. 이 정도 아닐까 싶으네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얘는 뭐죠? 아, 여기인가요? 아, 외국인 매수한다는 종목인가요? 그쵸? 맞나요? 아, 그건 하나솔루션이죠? 요 종목, 네, 결국 요거, 네. 제일 먼저 빠졌다가 반등. 아, 이거군요. 육지고 섬이고, 네, 울릉도 섬이죠? 오늘 긴 장대음서 나와가지고, 네, 내일까지 혹시 하락해버리면 메꿔져 버리는 거예요. 요 금액이 25만원이죠? 내일 5천원 빠져버리면 메꿔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상승 돌파 갭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달이 생기면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되돌림 줄 거 다 줬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하락했다가 되돌림 다 주고, 이때 산 사람들은 이때 뭐 했냐 안 팔고, 이런 말 나오는 거겠죠. 30만원에 샀어도 27만 5천원이면 글쎄요,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충분히 손절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항상 지나고 나면 그렇게 말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절미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거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백마탄 왕자 기대했는데 역시 안 오는구나. 그거 느끼는 게 5년 걸리는 거예요. 5년. 네, 5년. 백마탄 왕자 포기하는 데는 20여 년 걸리지 않나요? 그쵸? 20여 년 걸리잖아요. 태어나서부터 20대 초반까지 20대 한 중반 넘어가면 아, 백마탄 왕자 없어 느끼는 거잖아요. 5살, 6살 때 산타크로스 없는 거 알듯이 그 주식 투자도 이제 한 5년 정도 하면 아, 역시 손절매가 필요한 거구나 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LG전자, LG전자는 오늘 반등이 안 나왔군요. 제가 뭘 봤나요? LG전자는 오늘 기관이 안 들어온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시원찮고, 얘는 상위 탑 10에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얘는 진짜 기대를 했는데 거래량도 많지 않고 그냥 둥그렇게 원형을 만들어 버리네요. 요 바닥이 아니라 여기 타라면서부터는 이제 둥그런 원형 천진형을 새로 만들어 버리네요. LG전자도 이탈하는 모습, MACD, 소나까지 이게 코를 박아버리네요. 이렇게 대롱대롱인데 이게 내일 반등해주면 좋겠으나 내일까지 같이 빠져버리면 이제 더 이상 종합주가 지수가 3100 멈춰야 되는데 얘네들이 한번 또 내일 또 추락을 해버리면 아까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한번 더 추가 이탈을 해버리면 3100도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14만원은 지난번에 3000포인트 아닌가요? 3000포인트죠. 3000포인트.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KB금융 오늘도 버텼을까요? 오늘은 밀렸군요. 장대 음선 48,000원 48,000원 와도 안 사겠으나 48,000원은 올 추석 때 예약해 놓겠습니다. 기아차예요. 기아차가 오늘 반등을 했었죠. 아까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차 얘들이 아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들어가나 봐요. 기아차입니다. 얘도 2월달에 매수했다면 2월달에 매수 안 하고 이때 매수 많이 했을까요? 9만원 언저리 9만원에서 9만 5천원 사이에서 매수했나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번 9만원 가까이 반등했죠. 8만 8천원 7천원 그쵸 8만 7, 8천원까지 지금 8만원이고요. 오늘 8만원이라는 얘기는 저가가 7만 7천원이니까 3천원 떴군요. 내일 뜬다 한들 8만 5천원인가요? 지금 봐서는 반등 주면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지난번 고점 8만 7천원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펀드가 4월달에 생각만큼 펀드가 많이 안 돌았을 걸로 판단된다면 오늘만큼의 장대 양선이 나올까 라는 게 보여지네요. 어쨌건 내일은 오전장은 상승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오후가 관건이다 라고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4월달에 시장이 좋았으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4월달에 시장이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4월, 5월 묶어가지고 6월까지 묶어가지고 7월 1일날 분기 때 시작하겠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4월달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한번 내일까지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삼성전자 얘도 플러스죠. 참 의미 없는데 어쨌거나 삼성전자도 오늘 펀드에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하락하면 투자 심리를 상당히 말려놓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좀 멈춰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일반인들이 대부분 다 삼성전자를 많이 샀나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튜브 한다고 제가 토요일날도 결혼식장 갔었어요. 친구 아들들 결혼식 하기 때문에 가봤는데 유튜브 좀 제가 또 자랑도 했습니다. 유튜브 하니까 야 구독 많이 좀 눌러줘. 안 누르더라고요.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스마트폰 줘 그래가지고 제가 눌렀어요. 그래서 억지로 500명 채웠거든요. 구독자. 그런데 전부 다 물어보는 게 야 삼성전자 지금 사면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들 삼성전자를 그냥 교과서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더 빠지면 투자자들 심리를 너무 나쁘게 할 것 같거든요. 좀 버텼으면 좋겠어요. 기관에서 얘는 그냥 계속 좀 받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지금 사지 마시고요. 지금 매수할 때는 아닙니다.
물론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 폭등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현찰을 아껴둘 때다라고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찬바람 불 때까지, 아니면 또 좋은 시절 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바닥이 왔네 그러지 마시고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매수는 아닌 것 같고, 기관은 매수한다고 얘기했죠. 펀드는 무조건 삽니다. 시가총액 탑5는 무조건 사고요. 탑10까지도 아마 일부 펀드에서는 자금이 많이 들어온 데는 아마 매수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HMM인가요? 아까 봤더니 장중에 봤어요. 장중에. 저도 HMM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대단한 종목을. 오늘 이 정도면 얘도 시장 분위기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뭐 아직 대량 거래량은 아니나, 이때 산 사람이 팔았을까요? 이때 산 사람이 팔았을까요? 이 물량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21선까지는 또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 대형주기 때문에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요 정도? 요 직접 요 거래량이 지선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요? 매수 아닙니다. 매수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대형주의 작전주들이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눈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대형주라도 15배 뜬 종목이 조정 먹고 또 올라가는 거, 1차 여력이 닿았는데 또 치고 올라가는 거,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약도 없는 거죠. 근데 어디선가 보니까 뭐 해운 운임이 뭐 올라간다는 운동 하고 또 분위기를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 지금까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 호재성이 나오게 되면 거기까지. 지금까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호재를 자꾸 터트린다는 얘기는 팔겠다는 얘기겠죠. 하나 솔루션이에요. 5만원.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때 매수했을 때겠죠. 결국 외국인이 사지 않기 때문에 좀 무너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는 좀 기대 좀 했었어요. 외국인들이 좀 사게 되면 요 물량 받아쓸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못 받아주고, 외국인들이 외면하다 보니 이제 자유낙하? 네, 또 4만원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와서 또 고민하겠죠. 더 내려갈까 말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이 종목 안 가지고 있겠죠. 이런 것도 좋은 공부예요. 이 4만원 깨지면요, 또 PNF 차트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9,000원씩 또 올라왔잖아요. 주식은요, 무서운 거예요. 인정사정 없어요. 친구들끼리 카드놀이 하면 끝나고 났을 때 꾀팽이라도 있잖아요. 이건 꾀팽도 없어요. 증권사 직원들이 지금은 아니나 예전에 저기 도고연수원에, 예전엔 도고 증권협회 연수원이 저 도고에 있었어요. 그 순천향대학교 언덕만 넘어가면 오른쪽으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대면 수업도 안 하고 연수원에서 교육도 안 받는데, 예전에 증권사 직원들 저기 연수원 가서 교육받고 하라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월급이 다 똑같으니까 연수 받고 오라면 휴가로 생각했거든요. 일주일간 합숙하게 되면 밤에 일부 네, 문제야 직원들이 카드를 많이 쳤는데요. 지금은 아니고요. 네, 저는 들은 얘기만 한 건데, 증권사 직원들이 이렇게 카드를 치면요, 단위가 살벌해요. 단위가 커요. 근데 이제 증권사 직원들은 그 카드를 치게 되면 진짜 꾀평 없어요. 그냥 잔인해요. 그냥 그걸 끝내버려요. 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 돈 많이 잃었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뭐 증권 사고 꾀평 주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끼리도 카드 치면 꾀평 자체가 없어요. 잔인하죠. 단위도 크고. 아모레 퍼시픽인데 모양 참 안 좋았던 모양 색깔인데 오늘 그래도 뭔가 멈췄네요. 그렇죠? 이게 참, 얘도 어찌 되려고 하나요? 지금 K뷰티의 선두 주자긴 하나,
이 코로나 위기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코로나 지금 이후를 대비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면 뭔가 좋아질 걸로 미리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뭐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겠죠. 끝나야 되고요. 그런 국면입니다. 얘는 오늘 그래도 뭔가 원래가 발생하면서 얘를 좀 받아주는 것 같거든요. 21선까지 하면 또 왔다 가지 않을까요? 살아내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K뷰티 선도주자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봐서는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얘는 뭐 크게 빠질 것 같지 않고 21선 받쳐줄 것 같고 추세를 그리다 보면 대충 이런 모양 나오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뭔가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너무 많이 빠지나요?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추세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어볼 수 있는 거예요. 상승하는 종목에는 위로 긋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긋는 건 아닙니다. 상승 추세는 저점만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락할 때는 고점만 연결시키는 거고요. 아시죠? 지금 때가 아닌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시안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삼성중공업 볼까요? 삼성중공업 얘는 그래도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죠? 폭락했다가 그래도 양선 한번 나오면서부터 뭔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느낌상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요 물량대죠? 요 물량대 밑에 거리랑 이걸로 볼게요. 요 물량대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겠죠. 여기 저항을 받을 겁니다. 요거 기준도 저항 받겠죠. 이게 한 8,000원 언저리 저항 받을 거고 요 거리랑 이 여기죠. 요 거리랑에서 지금 지지 받을 거고 그쵸? 요 거리랑 7,000원, 7,100원 지지 받을 거고 지금 중간에 머물러 있잖아요. 오늘도 여기 7,750원 저항 받고 있고 얘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당분간에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겠으나 어느 날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선 한번 나오면서 요 가격 8,000원 한번 벗기면 얘도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 싶어요. 조만간에 한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이 정도 버튼 준 거 보면. 근데 이제 느낌상 조금 더 이번 주는 중반까지 좀 옆으로 기어주겠죠. 여기서 버텨주고 나서 뭐 한번 대량으로 터지면서 요 8,000원 한번 넘겨주지 않을까. 요 정도 이런 거래 한번 나오면서 그걸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STX 중공업, 대우중공업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얘도 지금 뭔가 불끈불끈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가격대도 7,000원이고 STX 중공업, 대우중공업도 지금 10,000원 언저리 갔고요. 상한가까지 쳤잖아요. 한진중공업 꿈틀거리고 삼성중공업도 좀 꿈틀거리지 않을까. 근데 얘는 이제 단점이라면 손을 많이 탔다. 너무 많이 떠들고 있다. 어제도 유튜브 한번 또 보니까 아직까지도 바람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왜 잡는지 모르겠으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두산중공업은 STS 중공업 다 날아가는데 얘는 뭐 한다고 뒷북치고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니까요. 아까 봤어요. 이 종목을요. 4월달 한 달 내내 올라간 종목을 그냥 빼버렸어요. 이 4월달 내내 꾸역꾸역 올라갔잖아요.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다 빼버리더라고요. 한 달 동안 공들여서 모양 쫙 만들어 놨는데 그냥 오늘 하루 만에 대량거래 터지면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의도적으로 팬 것 같은데 지금 장 분위기가 이 대형주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왜 그러죠 장을? 또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종목을 패버리는 경우를 요즘 시장은 그러는가 보죠? 제가 뭐 잠시 한때나마 지금 조금 증권시장을 좀 떠났다 오긴 했어요. 그래도 시장은 계속 지켜는 봤는데 차트가 이렇게까지 험하게 빼버리나 싶긴 해요. 이 종목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음선 맞으면 약이 없어요. 이거는. 올라갈 때 14,000원이 저항선이겠죠. 한 달간 오른 거를 한 번 해보는 건 이거는
의도적인 거죠. 누가 올라오면 패겠다는 거죠, 이 종목. 당분간 이제 사망, 졸도, 기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이에요. 현대제철은 지난 주말에 얻어맞았는데 두산중공은 오늘 얻어맞았어요. 이거 현대건설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한번 얻어맞고 오늘 이렇게 작은 얼레 발생을 했습니다. 얘도 21선까지 올려고 그러나요? 장중에 좀 반등했어요. 큰 의미가 없죠. 이 음선 중간에 딱 얻어맞고 지금 꺾인 것 같죠. 거래량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뭐 이하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으나, 그렇죠? 요게 지금 긴 장대 양선 중간이 받쳐줄까요? 받쳐주고 돌아왔으면 괜찮죠. 21선까지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가면 좀 분위기 험악한데, 오늘 위로 꼬리를 긴 거 단 거 봐서는 내리고 보려고 하면 밑으로 꼬리 한번 달지 않겠어요? 52,000원까지 21선 살짝 오면서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철강주들은 좋잖아요. 다른 철강주들은요. 지금 넘버 2가 지금 이렇게 헤매는 거지 넘버 3, 4 좋지 않았나요? 뭐 동양 철강까지 움직이더라고요. 동국제강, 동부제강에 의해서 동양 철강까지 움직여요. 근데 지금 현대제철 넘버 2가 이렇게 헤매버리니까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엔 뭐 많이 빠질 것 않습니다. 길게 본다면 제가 보기에 마지막 매수 타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도 들어요. 이 종목은. 얘는 방향성 한번 잡히면 그냥 무식하게 가거든요. 한번 되돌림 더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 위로 꼬리 달았으니까 이번 주에 아래 꼬리 달가면 올라가겠죠. 주중반까지 마이너스 보였다가 주말경에는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주봉 차트상을 보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거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번 주 거래가 얼마까지 회복될지 모르겠어요. 거래량 회복 안 되면요 단기 상투죠. 그러면 이렇게 또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한 달 정도 한 4조 5조 회복할 수 있는 거겠죠. 하여간 이렇게까지 얻어막 그러니까 충격이 큰 게 지금 겨우 고점 대비 3% 빠졌는데 이런 충격을 맞아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야금야금이라도 빠지면 벗어날 기회라도 주는데 이렇게 폭락해버리니까 순간적인 패닉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댓글도 제가 지난 주말에 봤을 때 마음 아프다는 얘기, 무겁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그래요. 계속 좋다고 떠들었는데 설레발 쳤는데 갑자기 한순간 무너져 보니까 차트가 깨져버리니까 제 마음이라고 편하겠습니까? 예, 차트를 잘못 본 제 잘못이 무지무지 컸죠. 그렇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볼 거고 HSD 엔진은 아까 봤었죠? 한 번씩 다 훑어본 것 같습니다. LG화학 한번 볼까요? 얘도 오늘 좀 올라갔을까요? 오늘 차트 미리 안 봤는데 밀렸네요. 얘는 펀드에서 얘는 매수 안 한 모양이네요. 이 95만원이 이 대량거래량 터진 95만원이 단기 고점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95만원이면 2월달에 매수했으면 요때겠죠? 요때 9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매수했다고 봐야 되겠죠? 주로 설마 그 위에서 매수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쵸? 95만원 100만원 사이에서 매수했겠죠? 이때가 단기적으로는 한번 팔 기회를 한번 더 주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싶어집니다. 3월달 예, 이때. 그렇다고 LG화학이 뭐 크게 빠지겠어요.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조정 받아주겠죠. 얘는 그래도 거래량 이 정도면 꾸준히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받쳐주고 있잖아요. 이동평에서 22선 올라와주고 있고 단기 고점, 거래량 봐서는 단기 고점을 형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쉬었다가 언제든지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 가격 90만원은 단기적인 95만원인가요? 이 가격은 네, 분할 매도하는 시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의미가 있을까요?
이탈했죠? 네. 지난 주말 오늘 빠지면서 그냥 이탈해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빠질까요? 얘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니라 여기는 지난번 3000포인트대죠. 기관이 여기는 매수할 종목 같지는 않고요. 네. 이런 종목들 계속 여러분들이 매일 한번 추이를 지켜보세요. 큰 공부가 되는 거니까요. 계속 하루하루 움직임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세요. 좋은 공부예요. 셀트리온은 오늘 제가 우연히 오늘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뭐 공매도가 나왔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매도를 하려면 이때 하지 왜 이때 했니 니들은? 28만원 깰 때 팔아야지. 이것을 매도해버리면 얼마까지 빠진다는 거에는 공매도를 하게 되면 몇 가지 빠진다고 파는 건가요? 두고 봐야죠. 공매도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데 뭐 공매도는 예전에 네, 공매도가 있었어요. 그다 부양책 만들면서 또 공매도 없애고 그랬어요. 근데 왜 또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기관을 위한 겁니다. 없앴으면 좋겠었는데 왜 못 없애죠? 그만큼 기관의 파워가 센 모양이에요. 없애지 못하는 것 같아서는 뭔가 대단한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건 있는 자 흐름대로 있는 자 위주로 움직이죠. 있는 자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얘도 오늘 좀 들어왔던 모양이네요. 현대차 매수하면서 현대모비스도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시원찮았는지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아버린 모양입니다. 저 펀드는 샀는데 연극이면서 갖다 냈다 팔았는지도 모르죠. 그런 좀 썩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죠. 많이만 안 빠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 훗날 그래요. 한두 달 후에 이때 뭐 했니 이러잖아요. 되돌림 분명히 이탈한 다음에 21선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팔기 줬는데 뭐 했었니 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먼 훗날 21선 깨고 이렇게 막 했는데 이때 왜 안 팔았니 라고 하겠죠. 21선 깼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고점 치고 거래량도 쫙 감소했었는데 삼봉형 치고 빠지는데 21선 때 깼는데 이때 뭐 했니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급등 종목들 21선 대형주 같은 거 21선 깨면 팔아야죠. 이때는 우리가 몰라요, 상투를. 근데 21선 깰 때 팔아도 지금 보니까 편안한 금액이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21선을 매매 전략, 여러 가지 매도 시점이 있으나 매매 전략, MACD, 데드크로스, 소나차트 이렇게 매도시로 나왔을 때, 그죠? 네. 소나차트 매도시로 나왔을 때 그때 뭐 팔지 뭐 했니?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21선 깰 때 뭐 했니?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지표는 안 보더라도 이 급등한 대형주들은 21선 깨도 나중에서 보면 참 편안한 가격들이었어요. 지나가서 보면. 그거 느끼는 게 한 5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11선, 21선인데 21선 깰 때 팔아보는 것도 나중에 지나가서 보니까 고점 대비 한 10% 안짝이더라. 그때 팔았어도 괜찮았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설마 최고점까지 안 갔더라도 대략 이 정도에서 매수하지 않았을까요? 36만원. 21선 깼을 때 대충 보게 되면 33만원. 10% 안짝이죠? 그죠? 빠졌다가 되돌림까지 주고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들은요, 21선 고점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팔지 모르잖아요. 21선 깨는 거 보고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괜히 고점 생각해서 올라갈 때 이날 고점이다 팔면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편안하게 봐도 돼요. 대형주들은요. 그거 이제 느끼는 게 한 5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 대형주 팔 때 22선 깰 때 팔면 되는구나. 그게 5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쉽게 안 돼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 기대감을 가져요. 왕자 타랑 그 백마탄 왕자 기다리듯이 항상 기대를 걸어요.
우리가 지금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잖아. 한 주, 한 주, 한 주. 그렇잖아요? 근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5년 지나도요. 항상 기대를 해요. 더 올라갈 걸로. 저도 가끔 사요, 로또요. 네, 꿈 뭐라 그러죠? 좋은 꿈 꿨을 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삼성물산이에요. 결국 얘도 못 들었죠? 모양은 참 좋았으나 이 모양이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 한계.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참 좋은 거죠. 이것도 이제 21선 이때 깰 때 뭐 했니? 이렇게 말 나오는 거죠. 그쵸? 21선 깰 때 뭐 했니? 21선 깰 때 가격이 대충 이 정도라고 봤을 때 14만 2천 원이죠. 그럼 이때 샀으면 15만 4천 원이죠. 대략 한 10% 정도 되는 거죠. 그쵸? 올라갈 때 상투라고 확인하고 팔았으면 이때 상투라고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상투를 여러분들이 몰라요. 미리 확신하지 마세요. 고점까지 가는 거 내버려 두시고 21선 깰 때 이렇게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마음 편해져요. 21선을 안 끼고 놔두면 놔두시면 되고 깰 때 파면 이제 팔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요거 느끼시는데 5년 10년 걸려요. 설마 이걸 뭘 느끼는데 5년 10년 걸리냐? 난 1년이면 돼. 누구는 몇 개월이면 돼. 다시 말씀드려서 10년간 로또 당첨 안 됐는데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840만 불의 일인가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봤고요. 034730. SK도 오늘 얘는 진짜 지난번 어떤 분이 제가 막 한심 쉬는 종목만 가지고 있어요. 또 댓글에 봤는데 한심 안 쉴게요. 얘도 진짜 반등 다음 반등을 하면 좋긴 좋는데 그쵸? 둥그렇게 지금 원전 천재전을 그려버리죠? 최소한 바닥까지 오겠네요. 그쵸? 얘도 얘 21선 낄 때 뭐 했니? 라고 또 말할 수 있잖아요. 올라갈 때. 근데 우리가 항상 여기서 팔고 싶은 거거든요. 이날 그 초보자들이 그 착각하는 게 이날 가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이날 가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36만 5천 원. 이동 팔아가지고 뭐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빠지면서 20선 깼을 때는 금액이 보니까 31만 5천 원이거든요. 이때 팔았다면 30만 원이거든요. 36만 원이었는데 거의 20%까지 빠졌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난 36만 원에 팔아가지고 뭐 살까 고민했는데 30만 원까지 빠져버리면 고민하는 허탈하잖아요. 못 파는 거니까. 분위기는 아직까지 좋죠. 그렇죠? 올라갈 게 기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1, 20% 손해 보더라도 올라가게 놔두세요. 고점 치고 빠지는 거. 얘는 SK가 보니까 소형주 같이 그냥 빠져버렸네요. 되돌림도 시원찮게 주고. 얘는 보니까 11선 가지고 되돌림 주고 빠져버렸네요. 좀 매장한 종목이긴 해요. 근데 다 이렇지는 않아요. 다른 대형주들은 여기서 그래도 이게 V자, 역V장이 아니라 이중천전형이라든가 헤드앤드 숄더형이라든가 삼봉형이라든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좀 심했네요, 보니까. 21선 또 깼잖아요. 올라갔다가 또 깨버리잖아. 원형천장 비슷하게 둥그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여기 가면 3000포인트죠? 주가지수. 지난번에 3000포인트 갔을 때 이 가격 있겠죠? 뭐 MACD 쏘나도 좀 무거워 보입니다. 삼성전기 뭐 그냥 오늘은 또 뭐 이게 반전형 해머까지 나와버렸네요. 그냥 지나갈게요. 삼성전기는 이맘때만 해도 삼성전자보다 좋다고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누가 관리라도 해주죠. 얘 관리도 안 해버리네. 그냥 놔버렸네. 여기 보니까 이게 저녁 불량이죠. 긴 장대 양선 원래 음선 저녁 불량이 딱 조그맣게 이게 좀 급등한 다음에 나오는 건데 겨우 여기서 저녁 불량 나오고 그냥 밀려버리네.
대한항공 한번 봐야 될까요? 이따 얘는 물류 관련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어쨌거나 얘도 카카오를 한번 볼게요. 카카오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나. 잘 버텼네요. 그렇죠? 그동안 잘 버티고 있네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저도 코멘트 달기는 좀 뭐합니다. 이 종목. 지난 주말에 그 통신 3인방 또 봐야죠. 네이버도 한번 볼까요? 이탈했죠? 요건 제가 마름모꼴 비슷하고 이야기했나? 마름모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마름모는 그 상승 추세로도 발생할 수 있고 하락 추세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 하락 추세로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마름 모형들. PNF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PNF도 이렇게 마름모꼴 비슷하게 나왔죠. 이렇게. 그때도 한번 제가 이걸 그려봤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마름모 비슷하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이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형. 마름모라고 해서 다이아몬드형. 이렇게 예쁜 모양은 아닌데 확대되다가 수렴한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확대되다가 이제 수렴된 모양이잖아요. 모양새가. 요거는 이제 어디서 수렴한 후에 다이아몬드형은 상승 추세로도 발생하고 하락 추세도 발생하고, 요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상승 추세고 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하락 추세로 봐야 되는 거죠. 요 다이아몬드형은요. 근데 지금 지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게 네이버의 패턴이네요. 여기까지 올려놔요. 그렇죠? 121선이 여기 있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 SK텔레콤 장중에 흔들림이 크던데요. 얘도 지난주 목요일날 얻어맞았죠. 잘 가다가 뭐 상승이라도 했으니까 그래도 얘는 빠져도 MACD는 꺾였고 소나는 살아있고, 네, 아직까지는 이거는 벌써 관망이죠. 뭐 이것도 아니고 차트는 중립. 단지 이격이 크니까 좀 쉬어가는 모양새 같습니다. 여기 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장대 음선은 크게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나 그래도 이 음선 31만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저항선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이 장대 음선이 얼마까지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꾸로 본다면 긴 장대 음선에 까마귀가 밑에 있죠. 거꾸로 본다면 긴 장대 양선 후에 까마귀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내일은 반등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긴 장대 음선에 까마귀 밑에 두 개 깔렸잖아요. 저거 내일은 아마 양선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동안 이격이 크기 때문에 20선 닫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 아닌가 싶어져요. 내일 차트를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장대 음선만큼 양선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하락한다면 이런 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락하려면 오늘 빠져버렸겠죠. 근데 안 빠졌잖아요. SK텔레콤을 했는데 왜 KT가 안 보이지? 네, KT가 030200. 오늘 좀 올랐나요? 체면상 올랐나요? KT. 참나, 이거 얘는 월봉, KT 월봉. 네. 모양이 예뻐서, 월봉이 예뻐서 봤던 종목이거든요. 참 좋아 보여요. 일단 바닥은 확실하게 바닥은 다져놓은 것 같고, 두 개 맞대응하고 있는 거잖아. 요건 안 좋은 거고, 양선보다 음선이 더 커버리니까 맞대응도 아니라 이건 진짜 험악한 거였고, 요거는
음선과 양선이 맞대응이니까 이건 좋은 거죠. 쭉 올라가는 모양새거든요. 겨우 이게 위력이 이거밖에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에 더 간다고 봐야죠. 네. 하나가 한 달이니까요.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 지난주 요건 안 좋죠.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좀 조정은 있겠네요. 시간은 끌겠으나 이런 모양새죠. 이런 모양새. 안 좋은데 이렇게까지 꺾게 하겠어요? 이렇게는 안 하고 뭔가 좀 쉬어가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쉬엄쉬엄 올라가겠죠. 일봉도 보니까 올라갔다가 쉬었고 올라갔다가 쉬었고 또 올라갔다가 좀 쉬는 모습 보이지 않겠어요? 다시 올라갈 걸 판단됩니다. 21선 깬 거는 안 좋은데 내일 좀 만회하지 않을까. SK텔레콤이 움직이면 KT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인방 봐야죠. LG U+. 얘는 왜 이렇게 꼬리를 많이 달아요? 윗꼬리를. 좀 오늘 올라가줬으면 신고점 내는 건데 물량을 또 얻어 맞아버렸군요. 올라가는 꼴을 보기 싫은 사람 있나 봐요. 근데 늦자 말씀드렸지만 신고점 낸 건요, 신내내는 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뭐 거래량 터지면서 물량 팔아버린 것도 아니고요. 네, 이건 또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네요. 큰 무리가 없잖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요 정도까지는. 네, 16,000원, 15,000원, 16,000원까지는, 16,000원대까지는 기대를 해보고 싶으네요. 네, 일본 차트고요. 아까 16,000원대가 이 정도죠? 이 정도. 거래량이요. 요 거래량들이 장대 거래량이잖아요. 이게 지선이에요. 거래량들이 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더 크게 빠질 건 없는 것 같고요. 좀 출렁출렁 쉬엄쉬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3% 고점 대비 빠졌는데요. 우리가 지금 너무 패닉 상태, 충격이 너무 컸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줄까요? 저기 코웨이는 그 교육상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코웨이 일봉인가요? 근데 이게 월봉이 겁나지 않았나요? 그쵸? 월봉, 둥그런 밑에 코웨이, 코웨이죠? 이거 둥그런. 네, 이런 모양새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세요. 이런 게 있구나. 근데 거량이 증가하네요. 뭐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바닥을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봉 차트 이런 거 보고 들어가면 큰일 나죠. 이거 봐서는 뭔가 매력있게 끌리잖아요. 근데 월봉 보게 되면 무서운 종목이구나 이런 걸 느끼겠죠. 지금은 화창하나 멀리서 태풍이 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화창하다고 빨래 걸고 고추 갖다 말리고 있고 조만간에 태풍과 폭풍과 몰려오는 걸 모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봉 보고 주봉 보고 일봉 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월봉 좋으면 지금이 좀 나쁘더라도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거니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기상예보관 했다고 이야기했죠? 공군에서. 공군 기상예보를 하려면요, 저기 2만 피트 상공에서부터 먼저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10,000피트, 그 다음에 5,000피트, 3,000피트 지상,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피트를 딱 보면 날씨가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지상 보면 비 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2, 3일 지나고 3, 4일 지나면 날씨가 맑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맑아요. 근데 10,000피트, 20,000피트 보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게 보여요. 기압골이 크게 면. 그러면 2, 3일, 3, 4일 후에는 엄청난 폭풍가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면은 그 주간 차트가 있잖아요. 10일간의 날씨 예보가 나오잖아요. 그 정확한 거예요. 현재 날씨는 지상 예보를 보는 거고요. 10,000피트, 20,000피트를 보게 되면요, 그 10일간의 일기 예보가 그려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상당히 정확해요. 80%는 맞춘다 보시면 돼요. 네. 어떻게 우리가 10일치를 예측을 하지? 그게 이제 5,000피트, 10,000피트, 20,000피트를 보게 되면요,
쭉 10일간의 예측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저기 중국의 날씨가요. 중국에서 비 오면 이틀 후에 우리 서울에서 비 와요. 북경에서 비 오면 이틀 후에 서울에서 비가 옵니다. 이상 또 오늘도 뭐 하다 보니 1시간 또 지났군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코어령이 왜 있지? 하는 사람들은 그냥 월봉 차트 보시면 돼요. 이거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보시고 하나 더 할까요? KTNG 또 궁금하잖아요. 타바코 별로 좋았던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 보도록 하죠. 일봉 차트 보죠 뭐. 얘도 뭐 썩 월봉 차트도 좋은 건 아니네. 일봉 차트. 일봉 차트 보면 참 매력적으로 땡기긴 하네요. 근데 일시적인 반등을 있을지 모르나 상당히 좀 무거워질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